한국, 그냥 중국의 작은 나라 아닌가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CNN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보도했던 그 기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삭발하고 한국의 비군이 스님이 되겠다고 난리예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스님의 예언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적 리더십, 한국의 AI 기술 세계 1위, 삼성의 글로벌 독점, K컬처의 세계 지배. 도대체 한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즐거운 시청 되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이고 어쩌다 보니 CNN 아시아 특파원으로 7년째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한국 불교 문화와 현대 사회 특집 취재를 맡겼을 때도 솔직히 별로였어요. 한국, K-팝이나 하는 나라에서 무슨 깊이 있는 불교 문화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불만이 가득했어요. 공항 직원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짜증났고 지하철도 복잡해 보였거든요. 역시 아시아는 불편해하며 투덜댔죠. 첫 번째 숙소는 종로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가격도 미국 기준으로는 비싸게 느껴졌고 방도 좁았어요. 엄마, 한국 왔는데 정말 별로야. 음식도 맵기만 하고 사람들도 차갑고. 빨리 취재 끝내고 돌아갈게. 어머니께 전화드릴 때마다 불평만 늘어놓았어요. 김치찌개는 너무 매웠고 한국 사람들은 서로서로 무뚝뚝해 보였거든요. 첫 번째 사찰 방문도 기대 이하였어요. 조계사에 갔는데 관광객들만 바글바글하고 진정한 불교 정신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스님들도 바쁘신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인터뷰도 못했죠. 역시 한국 불교도 상업화됐네. 미국의 선불교 센터가 더 진정성 있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지만요. 1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어요.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며 스님들을 만났는데 처음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대부분 나이 많은 남성 스님들이었고 여성 스님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국도 역시 남성 중심 사회구나. 여성들은 뒷전이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우연히 강남의 한 작은 사찰에 들르게 되었어요. 봉은사 근처에 있는 정말 작은 암자였는데 거기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비구니 스님이 외국인 방문객들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고 계셨거든요. 웰컴. Are you here for the meditation session? 환영합니다. 명상 수업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 순간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스님의 눈빛에는 정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CNN 기자인데요. 한국 불교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현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서울대 철학과? 그것도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제가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3시간이나 계속됐어요. 지혜로운 말씀,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씨. 제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불교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사라 씨야말로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오늘 정말 놀라운 스님을 만났어.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한국에 대한 시각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인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현 스님과의 만남 이후 제 한국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그 작은 암자를 찾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사라 씨, 오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지현 스님은 항상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걸 가르쳐 주셨죠. 한국 불교의 깊이, 참선의 방법, 그리고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까지. 미국에서는 명상이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한국 불교의 참선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를 찾는 거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절에서 나와 길을 걸을 때도 모든 게 새롭게 보였거든요.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너무 맵다고 투덜댔던 김치찌개가 이제는 없으면 안 될 만큼 좋아졌어요. 비빔밥의 조화로운 맛, 된장찌개의 깊은 풍미. 어머, 외국인이 젓가락질을 정말 잘하시네요. 식당 아주머니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차갑다고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월 중순쯤 되니까 한국어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지현 스님이 틈틈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간단한 표현들을 쓸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배우게 되었죠. 지하철도 처음엔 복잡하다고 싫어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뉴욕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확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어머니께 전화드릴 때마다 한국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라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처음엔 한국 싫다고 그랬잖아. 엄마, 제가 정말 편견이 심했나 봐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3월이 되면서 더욱 놀라운 경험들이 시작됐어요. 지현 스님께서 다른 사찰들도 소개해 주셨거든요.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사찰들을 둘러보면서 한국 불교의 진정한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경주 불국사에 갔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그 아름다움. 미국에는 이런 역사적 깊이가 없거든요. 와, 이런 문화유산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가이드분이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데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4월에 일어났어요. 지현 스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 씨, 혹시 최근에 고국 소식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왜요? 곧 미국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시카고 쪽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론 곧 어머니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현 스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스님, 그런 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의 흐름이죠. 그 흐름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과학을 전공한 제가 이런 말을 믿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지현 스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국도 곧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특히 한국 정부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들을 발표하실 것 같아요. 한국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거예요. 7월부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단순한 예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주 후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5월 초 어머니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어요. 사라야, 시카고에 큰 사고가 났어.
우리 동네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 지현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예언이 맞아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5월 3일 새벽 3시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라야, 큰일 났어. 우리 동네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어. 지금 집에 갇혀 있는데 밖이 너무 위험해. 잠에서 깬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새 들리고 상점들이 불타고 있어. 이런 건 처음 봐.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대규모 시위가 폭동으로 번진 거였어요. 뉴스를 켜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엄마,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어디로 가겠어? 밖에 나가면 더 위험해.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그 순간 정말 무력감이 몰려왔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가 어머니를 도울 방법이 없었거든요. 미국 대사관에 전화해봐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어요. CNN 본사에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사라, 지금 현지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개별적인 도움은 어려워. 일단 기다려봐. 기다리라고요? 제 어머니가 위험한데.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봐. 정말 화가 났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큰 소리치던 미국이 정작 자국민이 위험할 때는 이렇게 무력하다니. 그 다음 12시간 동안 어머니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휴대폰도 안 받치고 집 전화도 통화 중이었거든요. 아마 통신망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무사하기를. 호텔방에서 혼자 울면서 뉴스만 계속 봤어요. 시카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사상자 수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독일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영국 대사관.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자국민이 아니라서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어머니만은 지켜주세요. 종교도 없던 제가 기도까지 하게 됐어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지현 스님이 떠올랐어요. 곧 어머니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로 예언이었던 거구나. 새벽 5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암자로 향했어요. 스님께 위로라도 받고 싶었거든요. 스님, 정말로 예언이 맞았어요. 어머니가 위험해요. 눈물을 흘리며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지현 스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무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제가 느끼기로는 곧 놀라운 도움이 올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곧 발표될 거예요.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미국 시민을 도와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스님,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국이 미국인을. 사라 씨,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특히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절망감만 더 커졌죠. 오후 2시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한국 주미 대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라 존슨 씨죠? 한국 주미 대사관입니다. 어머니 분의 안전에 대해 연락드렸어요. 네. 한국 대사관에서요? 어떻게 제 번호를? 한국 정부에서 새로운 글로벌 시민 보호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지현 스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현재 안전한 대피소에 계십니다. 저희 시카고 영사관 직원들이 직접 모셔다 드렸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무사하다고요? 네, 지금 영사관에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곧바로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사라야, 정말 기적이야. 한국 사람들이 와서 나를 구해줬어. 엄마,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떻게? 나도 믿을 수 없어.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위험 지역을 직접 돌면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대. 이런 건 처음 봐.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이런 일을 해낸 거예요.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한국 주미대사관 직원분이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사라 씨,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한국 정부에서는 이미 3월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3월부터요? 어떻게 그런 걸 미리? 한국의 AI 분석 시스템에서 미국 주요 도시의 사회적 불안 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시카고가 특히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런 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니. 그래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족들의 안전을 미리 파악해 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한국이 유일해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인간 안보 우선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 순간 지현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들. 정말로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몇 달 동안 한국이 보여줄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후에 지현 스님을 다시 찾아뵀어요.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스님, 정말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아셨어요? 사라 씨,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DNA에 새겨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첨단 시스템까지 기술과 인간의 마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서 지현 스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모습들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7월에는 한국이 중동 평화 중재에 나설 거예요. 중동 평화요? 네. 한국의 독특한 외교 방식이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8월에는 KAI 기술이 챗GPT를 넘어설 것이고, 그런 게 가능해요? 9월에는 삼성의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거예요. 10월에는 한국의 우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할 거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일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후로는 스님의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1월에는 뭐가 있어요? 한국이 글로벌 평화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전 세계가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될 것 같아요. 12월에는요. K문화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거예요. BTS가 UN 평화대사로 임명되는 것도 그 시작이죠. 스님의 예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사라 씨,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세계가 분열과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한국이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요? 경쟁이 아닌 상생, 갈등이 아닌 화합의 정치요. 한국의 정문화가 세계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 다시 전화드렸어요. 엄마, 지금 기분 어때요? 사라야, 정말 믿을 수 없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 영사관에서 하루 세 끼 다 챙겨주고 의료진까지 와서 건강 체크를 해주셨어. 정말요? 그뿐만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와 있는데 모두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어.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대해줘. 와, 사라야. 내가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야 이해가 돼.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CNN 본사에도 보고했어요. 정말요? 한국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직접 경험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이걸 특별 기사로 만들어 봅시다. 한국의 혁신적 위기 대응 시스템 이런 제목으로. 제 기사가 CNN 메인 뉴스에 실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새로운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제 CNN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마치 지현 스님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5월 15일 첫 번째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중동 지역 분쟁 중재를 위해 한국 정부가 특별 평화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NN 뉴스룸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현 스님이 말씀하신 7월 중동 평화 중재가 벌써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중동 분쟁에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동료 기자가 의아해했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스님의 말씀이 그동안 다 맞았으니까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AI 기업에서 개발한 새로운 언어 모델이 챗GPT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K-AI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28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특히 감정인식과 문맥이해 능력에서 기존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도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한국이 AI 분야에서도 세계 1위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지현 스님께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스님, 이것도 예상하고 계셨죠? 사라 씨, 한국 사람들의 창의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민족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빠른 발전이 급속한 발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죠.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6월 들어서면서 삼성에서 발표한 신기술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삼성전자가 개발한 3나노 반도체 기술이 기존 칩보다 50%더 빠르고 70% 적은 전력을 소비한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과 계약을 맺으려고 줄을 섰어요.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심장은 모두 한국산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앞서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6월 20일에 왔어요. 한국의 우주항공연구원에서 발표한 소식이었거든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량형이 화성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 성과입니다. NASA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우주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을 우주 강국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현 스님을 다시 찾아뵀을 때 스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조금 믿으시겠어요? 스님,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사라 씨, 저는 그냥 한국 사람들의 잠재력을 믿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숨겨진 실력이 너무 많았거든요. 숨겨진 실력이요? 한국 전쟁 이후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런 기적을 만든 민족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생각해보니 한국의 발전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 문화, 외교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때가 온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사라 씨, 지금까지 맞았던 예언들을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분명히 현실이 될 거예요.
그때 CNN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사라, 큰일이야. 한국 정부에서 글로벌 평화 정상회의를 11월에 개최한다고 발표했어. 정말요? 전 세계 200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겠다고 했어. 이건 유엔보다 더 큰 규모야. 지현 스님의 11월 예언이 또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BTS가 이 정상회의의 평화 홍보대사로 임명됐다는 거야. 12월 예언까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야,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적어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세계 최고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특히 그 스님분. 정말 신기한 분 같아.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이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지켜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6월 말이 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CNN 본사에서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한 거였어요. 사라, 내가 보내온 기사들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정말요?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 AI 기술, 우주 개발. 이 모든 걸 종합한 특집 다큐를 만들어보자. 제목은 코리아 미라클 2025 어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한국의 놀라운 면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정말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부산의 한 첨단 기업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독일 BMW와 벤츠가 모두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독일 명품 자동차에 한국 부품이? 네, 우리 기술이 독일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대표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은 독일 기업들이 저희한테 기술 협력을 요청해 와요. 정말 격세지감이죠.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도 방문했어요. 거기서 만난 연구진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가 개발한 양자 컴퓨터 기술이 구글과 IBM을 앞질렀어요. 양자 컴퓨터요? 네, 미래 기술의 핵심이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는 K-뷰티 기업을 취재했어요. 작은 화장품 회사였는데 전 세계 5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프랑스 여성들이 저희 제품을 정말 좋아해요. 이제는 샤넬, 디올보다 한국 화장품을 더 찾는다고 해요. 정말요? 네, K-뷰티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었어요.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움 철학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너무 맵다고 싫어했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될 만큼 좋아졌거든요. 한국 음식은 정말 건강해요. 발효 음식이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고 채소도 많이 먹게 되고 요리 연구가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미국과 유럽에서 한식 열풍이 불고 있어요. 건강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식이 각광받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7월 초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니던 작은 암자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사라 씨, 한번 템플스테이를 경험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지현 스님이 권해주셨어요. 절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한국 불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3일 동안의 템플스테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드리고 참선하고 스님들과 함께 공양하고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질 수 있구나. 미국에서 느껴본 적 없는 깊은 평화를 경험했어요. 사라 씨, 어떠세요? 스님,
정말 놀라워요.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국 불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죠. 그때 정말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 혹시 저도 비구니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요? 네,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고 싶어요. 지현 스님은 깊이 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라 씨, 그 마음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출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제가 한국에서 비구니 스님이 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라야, 너 정말 괜찮아? 네, 정말 진지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사라야,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뭐든 지지할게. 한국이 널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 CNN 동료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사라, 너 정말 한국에 완전히 빠졌구나. 맞아요. 처음엔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네, 적어도 몇 년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평생 살고 싶어요. 그때 지현 스님께서 또 다른 예언을 해주셨어요. 사라 씨, 8월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한국의 AI가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9월에는요? 삼성의 신기술로 인해 전 세계 모든 전자제품이 한국 기술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게 될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10월에는 한국의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할 거예요.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내는 거죠. 스님의 예언은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맞았으니까 이것들도 분명히 현실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8월 첫째 주 지현 스님의 예언이 또다시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의 AI 기업에서 발표한 새로운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든 거였어요. AI의 최신 모델이 모든 분야에서 챗GPT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창의적 글쓰기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기존 AI의 10배 이상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 기술 협력을 요청했어요. 이제 AI 시대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봐야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저는 지현 스님께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스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정확히 예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님은 차분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라 씨, 이제 한국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진정한 힘이요? 네, 기술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로 그 힘의 원천이거든요. 스님은 저를 법당으로 안내하시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한국은 5천년 동안 수많은 외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이 깊이 뿌리내린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요? 네,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 잘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술을 개발할 때도 인류를 위해서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제가 만난 한국 기업인들과 연구자들 모두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문화가 있어요. 정문화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사라 씨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정부가 도움을 준 것도 바로 이 정신 때문이에요. 아, 경쟁보다는 상생, 갈등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정말 깨달음이 왔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왜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스님, 그럼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이끌게 된다는 게. 네, 맞아요. 지금까지의 세계는
경쟁과 갈등의 논리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협력과 화합의 시대가 와야 해요. 한국이 바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죠. 9월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삼성에서 발표한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어요. 이 기술로 만든 칩은 기존보다 100배 빠르고 에너지 소비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애플 CEO가 직접 한국에 와서 기술 협력을 요청했어요. 한국 없이는 미래 기술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10월에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한국의 우주선 한비토가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거였어요. 인류 역사상 네 번째 화성 착륙이지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착륙이었습니다. NASA 국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우주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완전히 변화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엄마, 저 정말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사라야,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면 엄마도 기뻐. 한국이 널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한국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배려하고 함께 발전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요. CNN 본사에서도 제 변화를 인정해줬어요. 사라, 내가 보내는 기사들이 정말 깊이가 달라졌어.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럼 한국 지부장으로 승진하는 게 어때?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11월, 지현 스님의 마지막 예언도 현실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평화 정상회의에 전 세계 200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거였어요. 한국의 평화 철학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BTS가 UN 평화대사로 정식 임명되면서 K문화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평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K문화는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평화와 화합의 철학이에요. 제가 CNN 국제방송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지현 스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스님, 제가 정말 비구니가 되어도 될까요? 사라 씨, 이미 마음속으로는 수행자가 되셨어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도 훌륭한 수행이에요. 계속 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평화 철학을 널리 전파해 주세요. 알겠어요, 스님.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인도 아니지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2025년 12월 31일, 한국에서 보내는 첫 번째 새해 전야였어요. 지현 스님과 함께 작은 암자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죠. 사라 씨,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스님, 정말 꿈 같은 한 해였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2026년이 시작되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스님,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라 씨, 내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요? 한국이 G7 의장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스님의 예언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새해 첫날, CNN 본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사라, 내가 쓴 한국 미라클 시리즈가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어. 정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내 기사를 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한국 관광객도 작년보다 500% 증가했다고 해.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니. 1월 중순,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사라야,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공항부터가 달라.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한국의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어머니를 지현 스님께 소개해드렸어요.
어머니, 제 딸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사라 씨가 원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국이 그걸 끌어낸 것뿐이죠. 어머니도 한국에 완전히 반하셨어요. 사라야,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어.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 2월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쓴 책 한국에서 찾은 나의 진정한 모습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거였어요. 사라의 책을 읽고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전 세계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3월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글로벌 시민 명예 한국인 제도를 만들어서 제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거였어요. 사라 존슨 씨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공로로 명예 한국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인으로 인정받다니. 4월, 지현 스님의 새로운 예언이 시작되었어요. 사라 씨, 올해는 한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 거예요. 어떻게요? 6월에 한국이 G7 의장국이 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제시할 거예요. 상생과 화합의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국의 평화 외교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해결책이 될 거예요. 5월,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CNN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되기로 한 거였어요. 정말 그만둘 거야? 네,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더 깊이 있게 담고 싶어요. 첫 번째 작품은 지현 스님의 이야기였어요. 젊은 비구니의 예언과 한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요. 6월, 한국이 G7 의장국이 되면서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의는 정말 역사적이었어요. 한국의 제안으로 글로벌 상생 협력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모든 나라가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G7의 일원이 아니라 G7을 이끄는 나라입니다. 독일 총리의 말이었어요. 7월, 제 다큐멘터리가 칸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받았어요. 이 작품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한 제 소감이었어요. 그날 밤 지현 스님께 전화드렸어요. 스님, 정말 감사해요. 스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라 씨야말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8월, 어머니가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하셨어요. 사라야,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 9월, 제가 한국어로 쓴 첫 번째 소설 한국에서 만난 기적이 출간되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이제 모국어 수준이 되었거든요. 외국인이 쓴 한국 소설이지만 정말 한국인보다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12월 31일, 다시 지현 스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어요. 스님, 내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라 씨, 이제는 예언이 필요 없어요. 한국의 미래는 이미 충분히 밝거든요. 그래도 궁금해요. 2027년에는 한국이 UN 사무총장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평화 철학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것 같아요. 종소리와 함께 2027년이 시작되었어요. 스님, 제가 한국에 온 게 정말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사라 씨, 이제 진정한 글로벌 한국인이 되셨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보낼 나머지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라 존슨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던 미국 기자가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현 스님의 정확한 예언들, 한국의 숨겨진 실력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여러분도 댓글로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